자, 근신경 통증 조절하기에 1강에서 5강 수업 중 1강 수업 기초 수업입니다. 초급과정요. 39번 하우극은 시작할게요. 하우극은. 자, 하우극은 구용어고 하자가 아래 하자에 후가 뒤후죠. 그리고 그자가 톱니그자예요. 한자의 뜻풀입니다. 이 뜻풀을 해갖고 용어를 만들면 신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뒤 톱니근이 신용어입니다. 원래 이 이름은 붙여서 쓰는 거예요. 한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신용을 입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박체에 보면 다 글자가 다다닥 붙어있죠. 그래서 외우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불로 붙어 있었던 거를 내가 이불로 띄워놨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밑에 보면 아래하고 띄우고 뒤하고 띄우고 톱니근 해놨죠. 근데 실제로 뭐예요? 그냥 이게 한 단어처럼 읽는 거예요. 하우 그거 내가 안 띄우고. 근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자, 기시전기와 신경지의 그 다음에 기능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공부를 그걸 따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뒷페이지 넘기시고 1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하우거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트리포인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 근육도 지금 촉진하고 찾기가 좀 어려운 근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실 때 이 갈비뼈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갈비뼈에 늑골에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늑골에 여기 있어요. 그럼 늑골 쪽으로 붙죠. 늑골의 밑에 면에 붙겠죠. 그래서 나중에 늑골의 밑에 면을 긁듯이 촉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찾고 보통 10번이나 11번, 특히 11번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10번이나 11번에 포인트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면 되고 길이끈을 벗어나서 찾으면 돼. 길이끈 이제 나중에 배웠지만 끝끈과 최장근과 장력근을 벗어나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촉진하실 때 그렇게 길이끈과 함께 같이 찾으시면 될 거예요. 자, 통증은 그 부위가 아프죠. 그 근육이. 반사통이 이렇게 퍼지면 공부할 필요 없겠죠. 이런 근육만 있으면. 뭐 거기 아프다 보면 그 근처 만져주면 다 낫잖아. 근데 이때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더 어때요? 이런 근육이 드물죠. 그래서 어때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손목이 아픈데도 손목을 만져갖고 낫는 게 아니고 손가락하고 손가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방사통도 외우고 그와 관련된 근육의 특징이나 증상 뭐 이런 것도 외워야지만 나중에 그 근육의 트리포인트를 찾아서 풀겠죠. 이런 근육들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 1번에 보시면 자 가로 그 말풍선 안에 1번 근육 바로 위 피부와 그 주위에 쑤시는 느낌입니다. 쑤신다. 쑤신다 그러면 벌써 무슨 통증이라 느껴야 돼요? 신경통이다. 신경과 관련된 통증이다 라고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쑤신다 이꼴 핀앤니들 페인, 핀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그러니까 쑤시죠, 그죠? 쑤시는 거니까. 그리고 2번 허리를 가로질러 하부 갈비뼈 위로 걸리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환자 자신이 근육 기원성 통증임을 압니다. 그래서 환자가 근육적인 질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의 정상을 볼게요. 정상 1번 체간을 굴곡시킨 상태에서 몸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일을 한 후에 남아있는 하부 흉부에 성가신 통증을 호소하며 심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뭔가 숙여서 일을 했어. 예를 들면 이제 식탁에서 일하는 분이 뭔가 치우고 한다고 숙여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때 허리 중에서 어디 상부요통 흉추로 치면 하부흉추, 그죠? 그래서 여기 부위 허리에서는 위에고 등뼈에서는 밑에인, 그죠? 요 부위가 아픈데 성가신 요통이야. 왜? 이걸 찾아서 풀어주면 되는데 잘 못 풀어. 그리고 여기를 두드려 갖고 포인트를 풀기가 어려워요. 특히 또 신장 콩팥이 있는 근처이기 때문에 두드리기가 뭐 하죠? 그럼 정확한 촉진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가신 통증이라고 보십니다. 성가신 통증.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섬세하게 찾아서 풀어줘야지만 이 성가신 통증이 사라지겠죠. 보통 길이끈이나 이런 건 어때요? 크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풀다 보면 혼자서도 뭐 땅콩 볼라뜨고 풀고 뭐 다양한 도구를 놔두고 좀 풀다 보면 풀리는데 이거는 혼자서 풀기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들 중에서도 아직
이런 것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 사람들은, 촉진이 완벽하게 모든 게 안 된 사람들은 하우거근이라는 근육을 촉진해서 푼다는 것을 아직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프로로서 일을 뛰고 있는 사람들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근육이 쉬운 것 같지만 잘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제대로 숨을 마시는 것과 그다음 기침하는 것. 그러니까 숨을 어떻게 이랬을 때 등이 어떻게 돼? 하부임수가 수축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또 기침. 이거는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고, 순간적으로 복부 근육이 어때요? 팍 가버리니까, 당겨버리니까 얘가 가지 말라고 늘어나면서 힘을 쓰겠죠. 요런 거 하고, 그래서 감기 걸릴 때도 이론에서 요통이 생길 수 있어. 요쪽 부위로. 그죠? 하구근 요통. 그리고 마찬가지로 숨을 너무 들이마신, 산을 타다가 하다 나도 산을 타는데 여기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이때 통증이 유발된다면 정극은 요방형근 등을 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호흡과 이걸 할 때 이 근육보다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앞에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통증이 일어나지가 잘 않는다는 뜻이에요. 잘 않는다. 근데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처럼 기침을 하거나 그 다음에 숨을 깊이 들이쉬거나 할 때 더 영향을 받는 것은 여기 요방형근 있죠. 요방형근. 이 근육이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이 근육이. 그래서 내가 뭔가 숙이거나 뭔가 이렇게 호흡과 관련될 때 이 12번에 붙어 있는 늑골 있죠. 늑골 12번에 붙어 있는 요 방향근이 호흡과도 더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한다는 건 뭐예요? 격렬하게 호한다. 호흡 쪽에서 내뱉는다. 그죠? 빠르게 격렬하게 내뱉는다죠. 그때 더 작용을 많이 한다. 그 작용에는 하우근보다는 요 방향근이 더 우세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우근을 먼저 치료하기보다는 요 방향근이나 정극은 이런 걸 먼저 해주고 남아있는 것을 여기서 해결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동작을 제한받지는 않으나 근육을 중심으로 통증이 고정되는 경향이 있고 등을 반듯하게 펼 때 통증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가 아파가지고 움직일 때 아파서 못 움직여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숙였다가 등을 펴거나 이럴 때 통증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허리가 아프세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표현을 하면 하우근이라는 근육이 지금 고장이 났구나. 성가신요통이 형성이 되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 포인트를 찾아서 촉진해서 치료하는 행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통증의 원인 발생한 요인을 보시면 4번에 통증의 원인 발생한 요인 1번 무거운 물건이나 오랜 시간 몸을 굽히고 일을 하는 동작을 하다가 이제 바로 피려고 할 때, 그죠? 이런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일, 모든 직업들, 아까 얘기했던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요 근육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또 잘 풀어주면 좋은데 풀기 어렵기 때문에 뭐 기립근은 잘 알고 요 방은 알지만 하군을 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몸통을 어떻게 해요?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죠? 그럼 한쪽이 짧아지고 한쪽이 늘어나겠죠, 그죠?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근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사다리와 같은 곳에 올라가 머리 위로 팔을 뻗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체간이 이렇게 가신전, 신전이 되는 건데 과하게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1번의 케이스는 늘어나면서 힘을 쓰던 케이스고, 그죠? 이안성 수축에 대한 손상에 대한, 그래서 이 통증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짧아지면서 수축해서 생기는 근육의 문제를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육은
힘을 많이 쓰다 보면 아프겠죠. 힘을 쓰는 게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졌죠.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와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거. 그죠? 이거를 뭐라고 했죠? 등장성. 길이는 변화있지만 무게는 변화 없는 등장성 수축이 있고, 그래서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와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거 두 종류로 나뉘고, 거기에 길이 변화는 없으면서 힘은 변화일 수 있는 거 등척성. 길이 척자죠. 그러니까 길이는 똑같아. 등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등척성 수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간 방법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그래. 그럼 1번이 뭐야? 이한성 수축. 그죠? 이한성 수축. 그래서 길이는 변화 있으면서도 무게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중에 하나. 그래서 등장성 수축의 이한성 수축에 대한 얘기가 1번이고, 2번은 어때요?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는 거. 그럼 짧아지는 게 뭐죠? 단축성. 짧아지면서 일어나는 수축에 대한 원인 때문에 생기는 통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3번은 역호흡이나 다리 길이의 불균형에 의한 만성적인 부하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가 보통은 숨을 들이쉬면 어때요? 하고 이게 튀어나와야 되죠. 근데 호흡을 하는데 하고 반대로 숨 잡아 넣거나 호흡이 리듬이 안 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이제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했어요? 호흡의 이치를 가르치고 원리를 가르치고 해갖고 숨을 쉬어야겠죠.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갖고 호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숨을 들이쉬면 횡격막이 내려가야 폐가 확장될 공간이 확보된다. 그죠? 그래서 횡격막이 내려가야 되고, 근데 내가 숨을 쉬려 해도 돼. 등을 펴고 있어야 횡격막이 내려간단 말이야. 등이 굽어 있으면 횡격막이 안 내려가니까 수축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흉식 호흡을 하는 거야. 사각근으로 들어올리고 소형근으로 전극근으로 뭐 이런 흉식만 호흡하게 된단 말이에요. 배는 안 움직이고.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어때? 횡격막과 함께 배도 조금 튀어나와야겠죠. 복식이니까. 그 다음에 흉식을 곁들이면 어때요? 하고 또 소형근도 사각근도 전극근도, 그죠? 그리고 강배근이라는 근육도 뒤에서 길이근이라는 근육도 등을 펴주면서 이렇게 호흡을 해야겠죠. 그래서 호흡과 관련된 전신의 근육을 쓰면서 호흡을 하는 게 좋은데, 보통은 어때요? 우리가 배에 긴장을 따가고 힘을 줘버리고 또 등이 굽은 사람들은 어때요? 흉식 호흡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배 넘지 않게 보려고 어때요? 배에 힘을 깍주고 어때요? 이불로 또 흉식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리 되면 또 하나의 기능을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 쓰는 게 좋아. 흉식과 복식을 같이 쓰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복식이 좋아, 흉식이 좋아, 이게 아닙니다. 두 개를 다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숨을 깊이 들이쉬면 어떡해요? 하면서 배도 나오고 하면서 흉곽도 나오면서 어때요? 공기를 최대한 마시는 거죠. 그래야 최대한 마신 산소를 흡수해서 이걸 가지고 전신을 보내서 내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은 이 근육을 다 써서 흉식과 복식이 다 되는 게 좋아. 그러면 숨을 들이쉬면 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슴도 나오면서 빵빵하게 최대한 공기를 폐에 채우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죠. 그래서 내뱉는 것도 어때요? 최대한 많이 내뱉는 거 좋겠죠. 호흡을 그러니까 깊이 했다가 쑥 끝까지 내쉬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평소에도.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어때요? 호흡이 차분하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차분하게. 그리고 모든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나는 게 좋아요? 호흡과 함께. 내가 뭔가 숨을 내쉬면 후 내쉬면 내려가죠. 내려가면 뭔가를 내리고, 올리고 싶을 때 팔을 어떻게 해요? 들이쉬면서 올리면 좋겠죠. 그죠? 호흡과 함께 팔다리가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호흡과 함께. 헬스장에 가도 그렇죠. 내가 뭔가 잡고 당기려면 어떻게 해요? 들이쉬면서 하는 게 정석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늘어나면서 힘을 쓸 때는 어때요? 등 근육이 지금 힘써요, 여기. 그럼 어때요? 늘어나면서 호흡과 반대로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내쉬면 어때요? 저절로 굽어지게 돼 있죠. 빠져나가니까. 뭔가 이렇게 짜부러드니까. 근데 내쉴 때 이러면 반대로 되죠. 호흡과 이게. 그럼 운동을 해도 잘못하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운동은 호흡과 똑같이 가요. 태극근을 해도 어때요? 내가 뭔가 들어올리면 들어올렸다가 내리면 내리고, 그죠? 가슴 이동할 때도 다리와 함께 이렇게 호흡과 함께 올라가는 느낌이 들 때는 어때요? 들이쉬고 내려가는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럼 내려가는 거에 호흡을 맞추면 하면서 해서 팍 칠 수도 있겠죠. 호흡을 하면서.
그런 호흡과 함께 모든 것이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돼. 그걸 못하면 이제 몸쉬가 되는 거야. 걸어갈 때도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몸통이 가니까 팔이 가야 돼. 몸통이 가니까 팔이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걸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파워키를 잡고 하면서 막 이렇게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통은 딱 힘주고 가만히 있고 막 이렇게 걸어가죠. 잘못된 거야. 팔은 몸통이 가니까 움직이니까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전에 TV에서 잘못 나와가지고 어떤 한 분의 말에 의해서 지금도 가면 강변에 가거나 헬스에 가면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막 몸통을 흔들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회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회전을 빼버리고 이렇게 했어. 그분도 제가 볼 때는 토착의 뭔가 우리나라를 좀 바보처럼 만들려고 온 스파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걸 지금 주입을 시켜놨어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이제 보행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 자기가 느꼈다 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몸통은 아닌 것 같아. 팔에 힘이 들어가니까 오 파워가 있네 하고 파워워킹 이런 식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형태의 보행을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없어져야 될 보행을 만들어 버렸어요. 북한군도 어때요? 이렇게 몸통 감고 막 이렇게 걸어가죠. 다리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런 보행은 좋은 보행이 솔직히 아니에요. 좋은 보행이 아니에요. 솔직히 하면 잘못된 보행이라. 잘못된 보행. 누가 그렇게 하고 걸어다녀요? 보여주기 위해서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그런 움직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리 길이가 차이 나게 되면 어때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짧은 다리쯤에 보통 골반이 뒤로 눕고 긴 다리가 앞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야. 그러면 흉추나 척추도 다 틀어지겠죠? 틀어지게 되면 하우근이란 근육이 어때요? 밸런스가 깨져버리면서 한쪽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호흡과 관련도 있고 이제 골반이 틀어지거나 다리 길이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온다라는 게 하우근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우근도 여기까지 하시고